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내용은 abstract syntax notation (ASN)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좀 말씀드리면 OS 7 레퍼런스 모델에서 레이어 6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기능. 뭔가를 표현하는 기능이죠.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것도 하고 AS는 넘버 원 되겠습니다. 히스토리 측면에서 우리가 매니지먼트 쪽 하다 보니까 스트럭처 오브 매니지먼트 오브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오브 매니지먼트 오브 인포메이션의 표현에 대한 걸 봤어요. SMA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의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타입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랭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타입에 대한 거니까 간단한 심플 타입이 있었고 심플 타입이 있었고 약간의 초대 약간은 그 콤플렉스라고 볼 수 있겠죠. 심플보다는 좀 복잡하니까 두 가지 형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나서 저희가 했었던 것이 인터넷 매니지먼트였어요. SNMP 또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에서 내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MIB를 정의하기 위한 SMI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NMP 전체적으로 망관리하는 측에서 SMI를 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 인포메이션에 대한 걸 하나를 MIB로 정의를 하고 SNMP 프로토콜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같은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SMI 할 때 우리가 인코딩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인코딩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베이직 인코딩 룰, 베이직 인코딩 룰이라고 BR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이 보면 타입 밸류에 대한 형태에 대한 코딩을 정의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 좀 비교를 했었어요. 랭귀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언할 수 하기 위해서는 인티저라든가 뭐 리얼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어리 정의하는 방법, 뭐 수출에 대한 거, 힘들어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디클레어하고 그다음에 디클레어값에다 이제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 밸류를 집어넣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SMI하고 MIB 그다음에 SNP 통해서 갖고 오는 거에 대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2.3절에서 ASN 정보는 순수하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여러 개에 대한 정보를 나눠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연기주 중에 보면 뭐 XML이라든가 뭐 제이슨라든가 여기 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 쓰는 거 그런 게 보면은 그 데이터 포맷이 정의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포맷.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룰에 통신해서 정의하는 방법에 있어 데이터 타입을 내고 그 밸류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약속하는 그 문법에 대한 것이 ASN, Abstract Syntax 모번, ASN 넘버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에서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어떤 컨티뉴어스 스트림을 보내려고 할 때, 컨티뉴어스 스트림에 대한 걸 보낼 때 뭔가 이거에 대한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타입에 대한 데피니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시퀀스 빅스를 보내는 것이 이제 전체에 대한 ASM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래밍 할때 관련할 때 오브젝트에 대한 걸 디파인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값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랭귀지에 기본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가 원래 랭귀지에서 정의되어 있는 심볼에 대한 걸 정의하죠. 그거에 대한 무엇인지 봅니다. 그 다음에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디파인하고 이런
케이스 넘버원에서 이렇게 이제 심볼을 쓸 겁니다. 여기 보면 더블 콜론에 이퀄은 어사인먼트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는 두 가지 중에서 얼터너티브 5, 두 가지의 옵션에 대한 거고 네거티브 쓰는 하나 있지만 두 개를 할 때 경우에는 이제 코멘트 처리한다. 그다음에 도트 두 개에 대한 건 렌즈에 대한 표현. 그다음에 어떤 리스트의 스타트에 대한 거는 어, 중간 건가 이게 어떤 그 과거에 대한 표시, 그다음에 대거 태그에 대한 끝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서브 타입 안에 들어가는 서브 타입에 대한 스타트와 끝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심볼을 쓸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쓰는 키워드 볼까요? 리미팅 키워드가 이제 한 세트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부분을 하는데 여기의 약속은 이 시드 업케이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키워드 대표적으로 약간 비긴 뭐 스타트에 대한 것은 n으로 끝나겠죠. N.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는 초이스, 그다음에 데피니션 거 정의할 때,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아더 모듈, 그러니까 다른 모듈에서 다른 모듈로 그거에 대한 것을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는 이 말대로 뭔가 오브젝트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습니다. 어디서 딴 데서 정의되어 있는 걸 갖고 올 때 임포트. 인티저 일반적인 타입에 대한 정의고요. 그다음에 옥테트, 8비트 형태로 쓰고자 할 때, 옥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것의 어떤 오브젝트를 정의할 때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퀀스에 셋 오브, 시퀀스 오브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언오더드 리스트, 오더 순서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셋이 있고요. 언오더드에 대한 셋오브 어레이가 되겠습니다. 스트링은 바로 스트링 오브 스트링에 대한 데이터로 소환되어 있을 때 스트링에 대한 형태로 키워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미리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아, 보통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여기 보면 심볼하고 키워드 했으니까 그가 그러면은 이 심볼하고 키워드에 대한 걸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정의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하고요. AS1에서는 인티저, 여기 인티저, float, 불리한, 뭐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걸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뉴 심볼 데이터 타입 이거를 조합해서 뉴 심볼 캐릭터 타입으로 가서 근데 이거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정의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스트럭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었던 어레이, 그다음에 스트럭처 형태의 것으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심플, 심플한 데이터 타입을 이제 쭉 간단하게 정의할 거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서 new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 형태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플 데이터 타입 12.2 뭐 보게 되면 심플 데이터 타입 어쩌면 상당히 그냥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죠. 컨버션 태그로 쓰이고요. set of value를 갖습니다. 그 값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랭귀지랑 동일하고요. predefined 이거는 predefined range value 그 안에 거기 집어넣을 수 있는 값에 대한 레인지가 정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C 프로그램 같은 경우 데이터 타입 인트고 인티저 하게 되면 이것이 갖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비슷한 형태로 ASN 부분도 쓰이게 될 겁니다. 태그가 rightmost 5bit
이게 무슨 냐면 태그값에서 라이트 모스트에서 5빗 이게 쭉 있을 때 여기서 이제 5비트 앞에서부터 라이트 모스트 가장 이쪽이네요. 라이트 모스트니까 가장 이쪽에 있는 5비트가 그런 것에 대한 걸 정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라이트 모스트 5빗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 여기 태그 앞에 RS부터 1에서 지금 30번까지 소개가 되어 있네요. 또 불리안에 대한 건 true and false가 있겠죠. true and false. 그다음에 인티저 값에 대한 거는 인티저 아마 이것도 값의 렌즈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포지티브 될 수도 있고 영영하고 네거티브를 포함하고요. 비트 스트링에 대한 것은 진짜 비트에 대한 바이너리 디지트에 대한 스트링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옥텟 스트링이라고 하면 옥텟에 대한 스트링이 되겠습니다. 널 있고요.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오브젝트를 정의한 밸류, 오브젝트를 디파인하는 것도 있고요. 오브젝트 디스크립터는 이건 사람이 저번에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거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의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약간 뭘까요? 대문자 소문자 형태로 오브젝트 디스크립터 그래서 모두 다 대문자 아니고 O하고 D만 대문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없는 엑스터널에 대한 거가 있고요. 인티저 말고 이제 리얼 넘버에 대한 거 할 때 리얼에 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트가 리얼이 있고요. 이노머레이트라는 것은 인티저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인티저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인티저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값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때거나 그럴 때 쓰겠죠. 시퀀스나 시퀀스 오브 등은 오더 되는 오더 순서가 있는 순서입니다. 이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안 지켜야 되는 거. 여기 셋이 그거였어요. 여기 보면 셋, 셋하고 여기 보면 셋 오버에 대한 언오버 돼. 이거는 순서 무관한 것을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뉴머릭 스트링, 프린터블 스트링, 비저블 스트링, 저너럴 스트링. 요거는 전부 다 이런 식의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캐릭터 스트링은 이제 캐릭터 셋 가지고 나서 스트링 형태로 표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빌트인 타입입니다. ASN 넘버 원의 빌트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심플 타입이 된 거고 나중에 새로운 타입 할 땐 이거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백커스 널 폼 해가지고 syntax defining new data에 대한 요 폼을 씁니다. 요렇게 해서 새로운 타입에 대한 거를 만들 수 있는 룰에 대한 것이 BNF 신텍스라고 합니다. 예, BNF 신텍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새로 시작한 뉴 타입은 반드시 대문자로 힌트가 어디 갔나요? 대문자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타입을 새로 정의가 할 수 있는 어, 불리한 쓰는 건데 불리한으로 쓰는 건데 불리한으로 쓰는 건데 이제 메리드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새로운 뉴 타입이 되는 거야. 뉴 타입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수를 정해놓고 메리드 x는 true나 false 값을 가진 거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남은 건 이노모레이트 했어요. 싱글, 메리드, 위도, 디보스에 대한 걸로 이제 메리털 스테이터스라는 타입을 새로 또 정했고요. 데이 오브 위크 일주일에 오늘이 어느 날인지 할 때 보면 이노모레이터
관계없이 여기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에 대한 타입을 갖는 age, 새로운 뉴 타입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한 것이 ASN에서 타입을 새로운 뉴 타입에 대한 걸 할 수가 있게 정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인데 그 밑단에 서브 타입을 또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뉴 타입의 어떤 타입에 대한 거를 뉴 타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역시 캐피탈 레터로 이제 이것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뉴 서브 타입을 정의한 넘버 오브 스튜던트에 대한 것을 인티저로 정했는데 15에서 40 렌즈예요. 우리가 이 도트 두 개에 대한 게 렌즈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는 스튜던트의 수를 최소 15명에서 40명에 대한 걸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에 대한 거는 이게 소수점으로 표현할 때 하는데 1.0에서 5.0의 렌즈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크엔드에 대한 건 시작과 끝이잖아요. 시작과 위켄드에 대한 거는 데이 오브 위크 중에 데이 오브 위크 앞에 있는 것 중에 썬하고 셋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앞에서 쓴 것 중에 타입에 대한 것 중에 유 타입에 대한 거, 주 데이 오브 위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앞에 데이 오브 위크 요거에 대한 걸 다시 쓴 거죠. 여기 데이 오브 위크를 가지고 나서 그 내부적으로 다시 정의해서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펜은 렌즈 쓰는 걸 설명한 거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렌즈에 대한 것을 쓰는 걸 설명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어사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더블 콜에서 디파인 한다고 했었는데 심플 쓴 걸 보게 되면 뭐 더블 콜론 한 다음에 이퀄 이건 이쪽에 있는 베리어블에다가 이쪽 베리어블에다 어떤 값을 밸류를 집어넣을 때 쓰는 이렇게 변수를 집어넣는 것이 요 사인에 대한 심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ASM 넘버원에서도 밸류 네임에 대한 것이 베리어블 대신에 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랑 사실 좀 비슷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can create a variable of particular type and assign value 그 값에 이제 value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이제 variable 그다음 type 쓰고요. 그다음 value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로우 케이스로 로우 케이스 레터로 시작해서 다른 타입하고 이제 구분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데 여기는 어, the name of variable name은 타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로 한다 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메리드 요거 하나 값을 집어넣는 거죠. 요 메리드 타입으로 해서 값을 집어넣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컴퓨터 넘버 오브 컴퓨터 어, 그리고 그 다음에 first and the third variable first first하고 third variable은 빌트인 타입이어야 된다. 그럼 second은 뭐 앞에서 정의한 거를 써도 된다. 라스트는 서브 타입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에 어디가 또 들어갔나요? 포인트를 넘버 오브 컴퓨터의 변수에 인티저로 그래서 값은 이제 2를 집어넣는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드라고 하는 변수에 메리드라는 변수에 메리드라는 타입을 앞에서 정의했었죠. 네, 폴스로 값을 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허버 에이지라는 변수에다 인티저로 지금 35를 어택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스 사이즈에 대한 거는 넘버 오브 스튜던트 앞에 있었습니다. 넘버 오브 스튜던트에 대한 것이 여기서 넘버 오브 스튜던트에 대한 타입을 새로 정의했었죠. 넘버 오브 스튜던트에 대한 걸 20로 넣었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럭처 타입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스트럭처에 대한 건 이 순서에 대한 걸로 보게 됩니다. 시퀀스로 하는 형태로 들어오고요. C++ 랭귀지랑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더드 리스트 베리어블 타입으로 쭉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그램플에서는 지금 유저네임, 그다음에 패스워드, 어카운트, 어카운트 넘버 요세 개에 대한 변수를 순서대로 해서 스튜던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새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퀀스 형태로 온다고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중괄호 뭐 대괄호에 대한 거 처음에서 가로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수를 정했습니다. 이거의 변수에 대한 것은 그거의 타입은 뭐 비저블 스트링이다. 이것도 비저블 스트링이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은 인티저. 그래서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카운트에 대한 스트럭처 타입에 대한 변수를 이제 선언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값을 보게 되면 스튜던트 어카운트 앞에서 정의한 스트럭처에 존 뉴턴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존 뉴턴에 대한 거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카운트에 대한 값을 아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12007 253 요 값을 그 변수에다 집어넣는 그 타입에다가 그 베리어블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이제 존 뉴턴에 대한 하나의 스트럭처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존 뉴턴의 그 안에 어떻게 형태가 되냐면 존 N 12007 2579가 이런 형태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카운트가 전체적인 스트럭처 존 뉴턴에 대한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인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베이직 인코딩 BR에 거예요. 보면은 밸류가 요건 밸류를 어, 데이터에 대한 것이 데이터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밸류가 이제 베리어블이랑 같이 어사인이 됐습니다. ASN1에서는 여러 인코딩 룰에 대한 걸 쓸 텐데 일단 앞에서 베이직 인코딩 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코딩하는 거에 대한 것이 끝이네요. 그러니까 ASN 넘버는 그렇게 뭐 큰 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를 쭉 보내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코딩에 대한 룰을 정하고 어떻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디파인해서 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정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ESN 넘버원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건 아니고 하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맨 처음에 할 때 보게 되면 그 변수를 선언하기 위한 선언에 대한 그 이미 약속되어 있는 키워드라든가 이런 걸 학습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 변수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레이 스트럭처에 대한 걸 정의하는 거 하고 뭐 그런 거 했었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기다 왜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할 때 이게 지금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용도의 섹션에 있지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기 위한 내용이 있지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실제로 보면 클라이언트 매니저하고 서버 에이전트 해서 뭔가 주고받고 뭐 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필요한 매니지드 되는 오브젝트, 내가 매니지 하려고 하는 매니지드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한 번 보내는 메시지에 이게 여러 개가 동시에 답을 해와야 될 이유가 있잖아. 내가 하나의 명령을 갖고 나서 거기 스테이터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요청하고 한꺼번에 받으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타입에 대한 걸 하고 그다음에 뭐 랭스에 대한 거 이미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밸류 집어넣는 이 코딩에 이 타입에 대한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ASN 넘버원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은 뭐 TV 코딩 이걸 기초로 해서 넣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N 넘버원은 여러분이 OSI 7 레퍼런스 혹시 프레젠테이션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거의 근간으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이게 왜 있나라고 놓고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하는 측면에 그 오브젝트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ASN 넘버원 기반으로 SMI라든가 MIB를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를 위한 ASN 넘버원을 따로 독립된 챕터를 다루기에는 양이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저자가 이쪽에서 다 이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ASN 넘버원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